안녕하세요, 코리아 템베거입니다.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이고요. 오늘은 저녁 한 8시 됐네요.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1000포인트를 다시 바라보고 있고,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해서 거의 1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고, 코스닥은 11포인트 하락한 31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에 조금 그런 어떤 온도차가 극명한데, 최근에 아마 그 한국에서 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이제 좀 바이오주들이 많이 강하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, 좀 그렇게 싶습니다. 저는 고바이오랩이나 지농mem커퍼니를 다 팔았습니다만, 판 다음에도 이제 한 고바이오랩과 지노맨 컴퍼니 한 7-8%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, 이번 주에 우리 셀레믹스도 한 5포인트 정도 마감을 한 상태에서 주초에 비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일별 수익은 198,000원,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 일별 수익은 좀 미비합니다. 왜냐면 바이오 위주의 상승이었고,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건설, 철강과 그리고 시크리컬 관련주 쪽으로 매수했는데, 좀 코로나 확진이 생기면서 그런 쪽의 주식이 많이 좀 약해져서 조금 수익률은 크게 좋지 않았고요. 히비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. 히비스가 거의 11% 급등을 하면서, 히비스도 어느 정도 누적 수익이 25%가 된 부분이고, KB 독립제처럼 빠졌지만 14%, 인바디를는 추가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12% 수익률 경고하고요. 세아베스트, SL, ISC 이렇게 수익률이 좀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,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좋았지만 오늘 좀 빠지고, M 플러스, 2차전지 대환유화도 그 분리막을 만드는 그 얇은 그 종이가 있는데, 그거에 그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있는데, 이제 주로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안 좋고, 최고의 수익이 크게 좋지 않은 건 역시 어보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. 어보브 반도체가 제가 전체 비중이 한 20% 가까이 있는데, 그게 좀 최근에 안 좋으면서 요즘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렇고요. 오늘은 큰 이슈는 없고, 게임주 괜찮았고, 서클로스 글로벌은 대단한 종목이네요. 꾸준히 윗꼬리를 전문적으로 다는데 그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저는 한 요때 정도 한 17%, 18% 정도 수익 보고 팔았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, 앞으로도 좀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, FNF도 무서운 종목이네요. 이때 그 중국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제일제당도 좋고요. 그렇습니다.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. 일단은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들은 좀 괜찮지 않았나,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리포트는 크게 없고, 오늘 ISC가 또 좋은 보고서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올랐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 확대가 되고 있다. 이제 예전에는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한 70%였다면, 이제는 그 비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52% 역전이 됐다. 20년 기준. 좀 그렇게 좋은 기사 내용 다루고 있고, 제가 예전에도 비메모리를 주목해야 된다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게 ISC, 한미반도체, 하나마이크론, 그리고 네페스, 또 뭐였죠? LB세미콘, 이런 종목들이었는데, 전 그 중에 ISC가 가장 기업의 그런 어떤 이익의, 그러니까 PER이 가장 괜찮았고, 그리고 그때 당시는 워낙 많이 빠지고 회복하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한 거고요. 장기적으로 ISC 같은 경우는
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때 사고 요때 또 추가 매수 제가 한 기억이 좀 있고 뭐 이거는 꾸준히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은 뭐 그냥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장이었고 저는 슬슬 이제 지수가 조금씩 조정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좀 다시 전고점인 3200 거의 70선을 깰까 말까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는 있는데요. 저는 좀 이런 보합장이 적어도 한 4월, 5월, 6월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저는 그런 어떤 시크리컬 관련주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담아놨는데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가 좀 확대되면서 다시 성장주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. 근데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환 매가 들어옵니다. 뭐 예전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아까 말씀드린 ISC, 원익 QNC와 그리고 뭐 저기 APTC 같은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엄청나게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조금 잠잠하고 철강주가 갑자기 또 올라오더니 또 그 주 한 수요일 이후부터는 다시 바이오주가 또 급등하는 좀 이런 좀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무리하게 그 종목을 따라 무리하게 갈아타시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. 좀 힘들겠지만 주식이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.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제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제가 가진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2년 3년 쭉 장기 하면은 뭐 적어도 한 20에서 30% 이상은 수익이 난다는 걸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어떤 신규 사이클에 진입할 때 뭐 예를 들어 전체 자동차가 뭐 우리나라에 퍼진 전체 그러니까 예전에 핸드폰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기존 그 폰의 점유율의 한 10% 가까이 될 때는 스마트폰의 경쟁자든 어떤 산업이든 동시에 오른다고 합니다. 동시에 오르지만 이제 10% 점유율이 그 10% 이후부터는 이제 그 중에 좀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런 몇 개 종목들만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오르고 예전에 그 스마트폰의 어디죠? 갑자기 이름이 노키아도 그랬습니다. 노키아도 스마트폰은 하지 않았지만 노키아 주식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.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에 묶여서 이제 스마트폰을 뭐 개발하기는 했지만 같이 올랐는데 결국에 노키아는 이제 어느 경쟁에서 이제 쇠퇴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좀 많이 가라앉게 되는 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2차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10% 이전까지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올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025년까지 우리가 전기차의 보급률이 진짜 많으면 10% 아니면 한 6-7%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2-3년 후에는 전기차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전기차나 그 2차 전지 관련 부품주, 소재주 누구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어떤 그 변동성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사고 팔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잘 좀 견디면 주식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. 저는 주식이 뭐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으로 사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수익을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개념 그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
좀 마음을 좀 멀리 보고 접근하시면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성장성이 있으면 뭐 주식은 오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모두 뭐 주말에는 뭐 주식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